넌 오픈된 사무실에 앉아 있어. 키보드 소리, 동료의 통화 소리, 커피 머신 소리가 뒤섞여 있지. 넌 집중하려고 하지만 내 뇌는 마치 록 콘서트에 온 것 같아. 이런 생각해 본 적 없어. 왜 집중력은 이토록 연약할까? 왜 아주 작은 소음 하나가 잘 짜인 생각의 흐름을 완전히 망가뜨릴 수 있을까? 문제는 내 의지력이 약해서가 아니야. 문제는 우리가 생산성이라는 이름 아래 스스로를 몰아넣은 환경에 있어. 우리 뇌는 이런 환경을 위해 만들어지지 않았어. 오늘 우리는 왜 침묵이 사치가 아니라 뇌 기능의 필수적인 요소인지 알아볼 거야. 이건 그냥 조용한 게 좋다는 얘기가 아니야. 이건 천재들의 신경생물학에 대한 이야기야. 고통의 지점, 소음의 교향곡. 너는 중요한 보고서를 끝내야 해. 마감은 내일이고 집중할 시간은 바로 지금뿐이지. 하지만 네 주변 세상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어. 스마트폰 알림이 울리고 동료가 잠깐 얘기 좀 하자고 하고 옆 부서에서는 생일 파티를 하고 있어. 이 모든 소리는 내 인지적 자원을 갉아먹는 작은 도둑들이야. 결국 넌 어떻게 될까? 넌 일하는 척만 하게 돼. 이메일을 열었다 닫고 문서를 스크롤하고 커피를 마시러 가지. 넌 바빠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진척시키지 못하고 있어. 이걸 가짜 생산성이라고 해. 이 느낌 익숙하지? 마치 뇌에 안개가 낀 것 같고 명확하게 생각할 수 없는 상태 말이야. 그건 네 잘못이 아니야. 네 뇌가 끊임없는 외부 자극에 대한 방어 모드에 들어간 거야.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심리학과 신경과학이 답을 가지고 있어. 첫 번째 용의자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DMN야.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는 네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멍하니 있을 때 활성화되는 뇌의 영역이야. 몽상에 잠기거나 미래를 계획하거나 과거를 회상할 때 말이지. 이건 게으름 모드가 아니야. 이건 천재 모드야. DMN이 활성화될 때 뇌는 서로 다른 아이디어들을 연결하고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고 자기 자신을 이해하게 돼. 이건 뇌의 내부 정리 시간이야. 하지만 소음은 어떨까? 소음, 특히 사람의 말소리는 뇌를 외부 집중 모드로 강제 전환시켜. DMN은 꺼지고 뇌는 들어오는 정보를 처리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게 돼. 창의적인 연결고리를 만들 공간이 사라지는 거야. 넌 반응만 할 뿐 생각하지는 못하게 돼. 두 번째 범위는 인지 부하 이론이야. 네 작업 기억, 워킹 메모리, 은 용량이 매우 제한적이야. 마치 컴퓨터의 알람과 같지. 네가 해야 할 주요 과제는 이미 이 알람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그런데 여기에 동료의 대화뇌는 이 모든 소리를 처리해야 할 정보로 인식해. 특히 말소리는 더 심해. 뇌는 무의식적으로 그 의미를 해석하려고 애쓰거든. 이건 엄청난 인지적 자원 낭비야. 결국 네 주요 과제를 위한 알람은 거의 남지 않게 돼. 뇌는 과부에 걸리고 너는 간단한 일조차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게 되는 거지. 마지막으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있어. 지속적인 소음은 뇌의 저강도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해. 선사시대의 뇌는 소음을 잠재적 위험 신호로 해석하거든. 이 위험 신호는 부신을 자극해 코르티솔을 분비하게 만들어. 소량의 코르티솔은 유용하지만 만성적으로 높아지면 문제가 생겨. 높은 코르티솔 수치는 계획, 의사결정, 집중을 담당하는 전두엽 피질의 기능을 손상시켜. 쉽게 말해 소음은 널 더 멍청하고 충동적으로 만들어. 이게 바로 네가 시끄러운 카페에서 일하려고 할 때 결국 고양이 영상이나 보고 있는 이유야. 네 전두엽 피질이 항복을 선언한 거지. 실제 사례들을 한번 보자. 역사는 침묵의 힘을 이해했던 천재들로 가득해. 아인슈타인은 바이올린을 연주하며 조용한 사색에 잠겼고 칸트는 매일 같은 시간에 홀로 산책했어. 그들은 파티광이 아니었어. 그들은 자신의 뇌에 DMN이 작동하고 아이디어들을 연결할 수 있는 공간을 주는 것의 중요성을 알았던 거야. 현대의 예시도 있어. 최고의 프로그래머들은 종종 거대한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을 끼고 일해. 그건 패션이 아니야.
생존 도구지. 복잡한 코드를 짜는 것은 극도의 집중력을 요구해. 작업 기억에 수많은 변수를 올려놓고 있어야 하지. 작은 방해 하나가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어. 마치 공중에서 카드로 집을 짓는 것과 같아. 반면 바쁜 천재라는 신화도 있어. 시끄러운 뉴스룸에서 일하는 기자나 혼란스러운 응급실에서 일하는 의사들 말이야. 그들은 어떻게 해내는 걸까? 그들의 뇌는 다르게 작동하는 게 아니야. 그들의 일은 대부분 창의적인 연결이 아니라 훈련된 반응을 요구해. 그들은 고도로 숙련된 패턴을 실행하는 거야. 이건 깊은 사색과는 다른 종류의 작업이야. 하지만 그들조차도 재충전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큰 그림을 보기 위해서는 조용한 시간이 필요해. 아무도 영원히 소음 속에서 살 수는 없어. 좋아, 이제 이론은 충분해. 그럼 뭘 해야 할까? 이 시끄러운 세상에서 어떻게 뇌를 위한 성역을 만들 수 있을까? 여기 구체적인 해결책이 있어. 첫째, 소음 환경을 분석하라. 하루 동안 너를 방해하는 소음이 무엇인지 의식적으로 파악해봐. 동료의 수다, 건설 현장 소음, 끊임없는 알림 소리. 적을 알아야 이길 수 있어. 둘째, 침묵의 주머니를 만들어라. 하루에 90분 혹은 포모도로 기법처럼 25분이라도 좋아. 이 시간 동안에는 모든 방해 요소를 차단하는 거야. 이건 신성한 시간이야. 핸드폰은 다른 방에 두고 모든 알림을 끄고 문에 방해 금지 표지판을 붙여. 처음에는 불안할 수 있어. 그건 네 뇌가 자극에 중독되었다는 신호야. 셋째, 기술을 현명하게 사용하라.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은 11세기의 슈퍼파워야. 꼼수가 아니라 내 뇌를 보호하는 방패지. 백색 소음 앱도 도움이 될 수 있어. 하지만 조심해. 음악, 특히 가사가 있는 음악은 침묵보다 나을 게 없어. 뇌는 여전히 가사를 처리하느라 바쁘거든. 차라리 클래식이나 앰비언트 음악이 나아. 넷째, 지루한 순간을 받아들여라. 산책할 때, 설거지할 때, 버스를 기다릴 때, 바로 팟캐스트나 음악을 틀지 마. 그냥 있어봐. 네 DM에게 마법을 부릴 시간을 주는 거야. 최고의 아이디어는 책상 앞에서 쥐어짤 때가 아니라 샤워를 하거나 공원을 걸을 때 떠오르는 경우가 많아. 이건 우연이 아니야. 바로 DMN이 일하고 있다는 증거지. 다섯째, 너의 필요를 소통하라. 동료나 가족에게 왜 조용한 시간이 필요한지 정중하게 설명해. 나는 집중해야 해가 아니라 내 뇌가 최상의 기능을 발휘하려면 조용한 환경이 필요해 라고 말해봐. 이건 이기적인 게 아니야. 이건 너와 너의 팀 모두를 위한 거야. 네가 더 잘 집중할수록 결과물의 질은 더 높아지니까. 결론적으로 침묵은 텅 빈 공간이 아니야. 침묵은 내 뇌가 처리하고 연결하고 창조하고 재충전하는 작업 공간이야. 우리는 바쁨을 생산성과 동일시하는 문화에 살고 있어. 하지만 진정한 생산성과 천재성은 바쁘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깊이 집중하는 것에서 나와. 소음은 싸구려 자극이야. 침묵은 깊은 생각의 통화, 통호지. 내 뇌는 매일 이 통화를 갈망하고 있어. 그러니 오늘 너의 뇌에게 선물을 줘. 헤드폰을 끼고 알림을 끄고 그냥 조용히 있어봐. 네 안의 천재가 너에게 고마워할 거야.